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지금부터 저희와 찾아보시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은 IS의 이지원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어닝 쇼크, SK 하이닉스 내년 투자 확 줄인다. 오늘 저희 이슈는 실적을 포커스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은 반토막, 그리고 투자는 줄인다고 하고 감산까지 결정이 된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최대 50% 줄인다라는 헤드라인의 비중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상보 종합 기사가 나올수록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측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크게 50% 이상 감축하는 것, 이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에서 9년의 업계 시설 투자 절감률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적과 별개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사업하기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기 때문에 팹을 철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어둠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하반기 나아질 수도 있지만 너무 지금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 있다. 그 장기화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지금 자리에서의 분석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주가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사항은 상당히 많은 시점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SK 하이닉스가 이전에도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회로 바꿔낸 적이 꽤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모멘텀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 부진하고 예상보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컨콜 내용이 어느 쪽으로 해석된다고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의 해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오늘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영업이익이 1조 6,500억. 이전 분기와 비교하면 한 60% 정도 줄었으니까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고, 여기에 투자 감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분위기나 정황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두운 국면인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닥을 잡고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이제 괴리감이, 분위기나 정황상 좋을 수가 없는데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의 관계는 이 선행성이라는 부분에서 과거의 사례를 잘 참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실적 발표 내용에서는 이 투자 감소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데, 먼저 그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의 재고 자산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 있나 라는 재고 부분을 잠깐 먼저 살펴본다면, 최근에 우리가 수요 감소와 여기에 따른 재고 증가 그리고 판가 하락이라는 이 악순환을 계속 봐왔습니다. 먼저 이 재고 관련되어 있는 그 자산의 추이를 좀 본다면, 그래프를 잠깐 본다면 지금 재고가 상당히 올해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재고가 그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2016, 17년, 18년, 우리가 18년도에 가장 그 18년과 19년도 초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라고 했던 부분부터 사실 재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우려감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특히 3분기 이후부터는 재고가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 부분 그 스텝 증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공개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재고에 의해서 시설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당연한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왜 오르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저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 반도체 종목이 사이클상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던 그 바닥이었던 지점이 언제냐면 바로 저 시설 투자가 감소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증가에서 시설 투자가 감소하는 시기인데, 사실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어의 뭐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더라도 만약에 이 공급 물량을 줄여버리면
거의 이제 담합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에 상당히 노출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인 걸 안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줄이기가 담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같이 실제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감소하고 투자를 감소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이 순환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담합의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급 물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지금 현재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판가 하락에 D램 같은 경우는 15% 정도,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최대 레포트 보면 18%까지 하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판가 하락을 공급을 줄이면서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설 투자 감소라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담합의 위기를 벗어나면서 공급을 줄이고 판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투자 감소 얘기가 나왔던 곳에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주가 상승의 배경을 좀 본다면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시기는 이전에 보면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차익의 경기로 들어가던 시점인데 이때 주가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역시 이제 주가는 반도체 사이클보다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후반 4분기와 2019년 1분기가 사이클상으로 상당히 안 좋았던 최저점을 향해 가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본다면은 2019년 1분기 1월 달 초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고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분기에 가장 최악의 사이클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오히려 주가는 바닥을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사이클에서 최악의 국면에서 주가는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지난번 사이클 차익 국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 경기가 올 4분기가 차익이냐 혹은 내년 1분기 초가 차익이냐라는 부분을 좀 논할 때 우리가 내년에 바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적어도 올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초가 차익의 시점이다라는 데는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반도체 주가는 오히려 사이클의 한 분기 앞서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대표님. 27일 날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을 오늘 약간은 감안을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일본 언론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 그 이후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하는 메시지를 전했던데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을 반영해서 그 사이클에 대변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덩달아 그리고 오히려 더 삼성전자가 강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여기도 감산 이야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 모멘텀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하다고 저희 오늘 봐야 되는 걸까요? 둘 다 이제 작용한다고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게 되면 거의 담합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투자 감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현재 회장 취임 소식이 오늘 일본 언론에서 먼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용 회장의 운신의 폭이 그동안 상당히 좁았고 최근에 이제 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대규모 장기 투자,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삼성이 비전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3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대만의 TSMC가 이 금액을 넘어선 투자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전을 빨리 제시해야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삼성전자 내부에서 나오는 M&A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 컨트롤 타워가 좀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룹 총수의 자리를 이제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은 사실 이런 장기 결정 문제와 중요한 M&A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회장으로 취임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 투자나 M&A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외국인들이 특히 이 경영진에 대한 그 신뢰도 점수를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임을 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 신뢰를 높인다면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 금액이 유입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뭐 당연한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오후장에 뚜렷하게 흐름을 잡아본다면 대형 반도체의 강세 그리고 2차 전지의 강세, 셀 쪽으로의 강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재료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도 실적인데 다른 포인트로 접근해 볼 겁니다.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실적 안고 움직입니다. 불황에도 배터리는 날았다. 안 사면 호혜? 지금이라도 담을까? 오늘 가는 쪽의 재료가 공통은 실적인데 이쪽은 잘 나왔고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날고 있습니다. 특히 셀 업체에 대한 러브콜이 강한데요. 삼성 SDI만 보더라도 매출 5조, 영업이익 5천억, 처음으로 돌파, 사상 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셀 업체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시장은 2분기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수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당히 잘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삼성 SDI만 보더라도 중대형 전기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하고요. ESS 전기 역시 중국 쪽의 자동차 수요가 넘어가면서 그리고 각형, 원형 쪽에서의 매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4분기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삼성 SDI는 자신하는 모습을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를 했고요. 원자재 수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하게 실적에 대해서 계속 시장의 눈높이를 높이고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들도 그리고 기사들도 긍정적인 시점으로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가는 2차 전지 관련주의 밸류체인이 더욱더 공고해지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황의 성장세가 뒤엎을 수 있다라는 것, 밸류에이션보다 앞으로를 더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재료, 그리고 전기차, 이 간의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차 전지 볼게요. 여기는 좋았고 좋을 것이다 라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2차 전지 여기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딱 밸류에이션 부담 있는 건 맞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더욱더 주목을 지금 자리라도 할 만한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호재와 악재가 상당히 교차하는 섹터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금리 인상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데 호재와 악재가 이 교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좋다. 근데 과연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까지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론은 이제 이건데 먼저 이제 호재를 좀 본다면은 뭐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말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우리가 내면을 본다면 중국 업체에 대한 그 규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좀 크게 입었다. 삼성 SDI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5조를 넘었고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천억을 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원통형, 각형, 특히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각형에 대한 특화가 조금 미리 이루어졌고 고체형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대형 그 전지 부분에서 상당한 실적을 좀 이뤄냈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의 배경에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그 상대적 그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비교한다면 지금 이제 10배 이상 시장이 급격히 커져가고 있고 특히 이제 2022년도에 보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장 자체가 확대된다는 부분에서 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의 그 확장일로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그 상대적인 그 수혜가 3분기 실적을 상당히 고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조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최근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상에서 유럽에서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겠다라는 부분이 일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은 늘어났지만 중국에서 자국 배터리에 대한 보호 정책이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우리 업체들의 그 글로벌 점유율은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CATL이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1위로 올라선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점유율도 하락했고 이전에 이제 점유율과 비교한다면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그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특히 이 원자재 가격에서 리튬 가격, 지금 보시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이제 가파르게 겨울나 있는 부분이 리튬 가격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 미국, 일본이나 우리 그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코발트, 망간, 니켈을 주로 사용하는 그 삼원계 그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리튬 관련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미국의 지금 건설되고 있는 삼성 SDI 그 공장들도 대부분 리튬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리튬 관련되어 있는 저런 그 가격이 지금 이제 10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에서 상당히 가격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당장의 인플레이션 그 감축권에 대한 혜택과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호재라면 역시 글로벌 점유율 하락 그리고 중국에서의 리스크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치를 많이 잡아 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좀 중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투자 위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IT 섹터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에서 접근 한번 해보실 때 너무 긴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가 많이 반영된 반도체 그리고 지금 호재만 집중되고 리스크는 살짝 뒤로 밀려난 상태에 있는 2차 전지주 각각 어떻게 지금 대응법 짜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 좀 들어봤습니다. 투자하는데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Asset 이지원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